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환율이 1464.50원 1460원도 넘어서서 1464.5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말이죠,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100포인트 넘게 올라갔다가 겨우 30 남겨놓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콩이라든지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전부 떨어졌는데 우리만 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환율이 오르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자꾸 오를 때에는 뭘 사지 말아라? 일단 수출주는 사면 안 된다. 적어도 환율이 오르는 한 수출주를 사지 말아라. 환율이 멈추는 걸 보고서 사더라도 사야 된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고 싶으면 내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내수조차도 조금 사지 않고 웨이팅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오늘 뭐 반도체주가 좀 올랐는데 그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스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조금 오른 거고, 삼성전자라든지 전부 다 올랐던 걸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신호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는 말아라. 빚내산을 하지는 말아라. 내 돈 갖고 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왜 그렇게 환율이 치솟는가? 1464원이 뭡니까 지금? 그럼 내일 모레면 1500원 하네요. 원래가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1500원이 넘으면 무조건 1700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1400억 원이 마지노선이었어요. 원래가 1400원이 마지노선이었어. 그래가지고 1400원 안 가고 왜 1300, 뭐 60원, 70원 거기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1400원을 넘어간 적이 있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계엄했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봐라, 환율이 1400원 넘지 않느냐 계엄하니까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이 환율이 오르는 걸,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는 걸 윤 대통령 탓으로 돌렸어. 근데 지금 바로 이재명이 계엄을 하니까 환율이 1464원 갔다는 것이 이제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야. 언제 이재명이 계엄했습니까? 계엄이 별거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 나라를 갖다가 무슨 종교 탄압, 정치 탄압, 그 다음에 항소 포기시키지 않나, 개판이잖아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외국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거라고. 투자도 지금 리쇼어링 되는 거라고. 지금 제조업만 리쇼어링 되는 게 아니라 투자도 리쇼어링 되면서 그야말로 다 그냥 이 나라가 공동화 되는 거예요. 일단 제조업 공동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공동화 되느냐? 금융업이 이제 투자가 공동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를, 백적 간도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로 수렴돼요. 하나로 수렴된다고. 수렴이 뭔지 알죠? 모인다고요. 뭘로? 이재명 리스크로. 이게 여러분들께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1400원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그래, 계엄이 그래 충격적이고, 그거 뭐 충격적일 수 있겠죠. 그래 1400원 넘었다고 치자. 그럼 지금은 왜 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다 끝났고, 지금 니들 맘대로 정권도 교체가 됐고,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짜르가 등장해가지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고, 나라가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왜 그 1400, 더군다나 그냥 1400을 넘은 것도 아니고 지금 1400 도대체가 60원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100원이 오른 거예요. 100원. 작년에 한 1360원 70원 했었어요. 100원도 더 올랐어 사실은. 근데 뭐 대충 봐도 한 100원 오른 거야. 한 1년 만에. 근데 이게 뭡니까? 작년에 잠깐 그 계엄했을 때 그래 1400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고책화되고 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나라 이거 뭐 유학생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밖에 나가서 이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은 여행객도 난리 난 거고, 여행 못 가요. 이렇게 되면 비싸가지고. 1460원을 줘야 1달러를 산다는 얘기야.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학생들 다 어떻게 할 거고, 외국에 나가서 돈 쓰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지금 나라가 가난해진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 거야. 가만히 앉아서 도둑 맞은 거야. 가만히 앉아서 거지 되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게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를 얘기해 볼까요? 원래 베네수엘라가 한때는 잘 살았어요. 한때 막 석유 파가지고 엄청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나중에 이제 어쩌저쩌고 된 게 뭐가 된 거냐면, 일단 석유를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 때는 그거 가지고서 막 그냥 퍼줬어. 그냥 막 퍼줬어.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잖아.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석유를 이제 못 팔게 된 거야. 거기다가 채산성이 좀 낮아요, 석유가. 하여튼 등등등등의 이유로 석유 팔아서 돈을 못 주는 거야, 이제. 팔 데도 없어. 못 팔게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돈이 있어야만이 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베네수엘라 돈 갖고 뭐 하겠어?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돈 뭐 그냥 그 차에다가 한 차 실어가 1달러 준다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돈이 얼마나 이 가치가 떨어지냐면, 화폐 가치가 0을 12개를 없앴어. 0을 12개를. 한 번에 6개 없애고 다시 한 번 6개 없애고. 0을 12개를 없앴다는 얘기는 1조 원이 1원이 됐다는 얘기야. 1조 원이 1원이 됐다고. 내 돈 1조 원 있는 사람이 1원이 됐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걸 돈을 갖다가 그냥 불 떼는 게 나 차라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지금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달러 사재기가 벌어지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달러를 누가 삽니까? 아, 당연히 누가 사냐면, 이걸 참 사람들이 몰라. 이 주식을 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팔잖아. 삼성전자도 팔고 막 하이닉스도 팔고 그랬잖아. 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게 원화로 일단 팔잖아. 한국에서는 원화지 이게 달러야? 그럼 원화를 딱 이제 갔잖아. 그럼 원화를 가지면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원화 가지고서 뭐 할 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대한민국 돈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돈이에요. 다른 나라 나가면 대한민국 돈 받는데 한 군데도 없어. 우리나라 돈은 한 40일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40일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안 받는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돈은 안 받는다고. 석유를 사올 때도 달러로 줘야 받지. 우리나라 돈을 주면 안 받아 가져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이 안에서만 돈이니까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 달러로 바꿔서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갖고 달러로 바꿔갖고 나간다고. 거기다가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이 달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필요한 기업 같은 데가 있잖아. 기업은 달러가 필요하잖아. 석유 사와야 되고 무슨 뭐 원자재 사와야 되고. 기업이 달러를 비축한다고 봐, 나는. 기업이 이제 달러가 막 올라가니까 이거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달러를 비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달러를 그걸 갖고 있던 달러 안 내놓는 거지.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달러 장사들이 또 안 내놓는 거지. 그건 당연하지. 그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달러 사가지고 그 나중에 비쌀 때 팔고 그게 업인데 뭐 그걸 왜 욕을 해? 내가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심을 욕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만든 놈들이 잘못이지. 달러 사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들도 달러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달러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집값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자, 그래서 달러가 지금 1464원 정도, 65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IMF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거야. 거기다가 200억 달러씩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자, 달러 값이 올라가면 200억 달러를 만드는 게 더 어려워져요. 200억 달러를 만드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우리 돈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우리 돈하고 달러하고 대비를 해보라고. 그러면 200억 달러를 만들 때 지금은 200억 달러잖아. 우리 돈이 떨어지면 200억 달러 아니라 이게 400억 달러만큼의 가치가 있게 돼. 우리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억 달러하고 이게 만약에 1700억, 1800억 갔을 때 200억 달러는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1800을 줘야 1달러를 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달러 값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느냐고. 그냥 급속하게 지금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재명 리스크야. 이재명을 갖다가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금 주식 올라간다고 막 난리 떨어봤자,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출주는 달러가 올라가는 한 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수가 이제 답인데, 물론 이건 있어. 이것들이 연기금을 사용하고 막 살 수 있어. 연기금을 막 사라고 팔을 비틀어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금. 그러다가 연기금도 거지될 수 있어.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당분간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원래는 이렇게 달러 값이 올라가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인위적으로 사실 받치는 거나 똑같아. 지금 아시아 시장이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는데 우리만 안 떨어졌어. 그것도 이상하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식하는 분들은 그래야 되고, 안 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일단. 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이런 때는 사실은 말이죠, 단타치아 먹는 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런 때는 고수들은 말이죠, 돈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달러 값이 왜 올라가는가를 말씀드렸고, 달러 값은 12월 중으로 1,5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봐요. 1,500원을 돌파하면 무조건 1,700원 간다. 그럼 1,700원 가면 IMF 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IMF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다.
있다. 가능성이라는 거지 뭐 무조건 100%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이 관세 협상 잘 안 되고 12월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리스크 계속 터지고 지금 터지잖아요. 항소 포기가 엄청난 거예요. 미국도 다 보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결국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경제가 무너져야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는데 더 쉽게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팍팍해지니까 참 슬픈데 이재명 정부는 경제가 무너져야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자유우파로서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를 빨리 끌어내야 되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돈은 잘 지키시고 이재명 정부는 끌어내립시다. 강시현표입니다.